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고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036930입니다. 예전부터 대략적으로는 이름부터 알고 있었던 기업이긴 한데 이번에 주목받는 김에 한번 알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고 가시면요. 2017년부터 쭉 봤을 때 매출은 감소세에 있습니다. 2017년 2727억의 매출액이 2019년 2591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도 감소했는데요. 400억대의 영업이익에서 300억대로 100억 이상 줄었고요. 당기순이익 역시 420억에서 266억으로 꽤나 많이 줄었습니다. 숫자로 봤을 때 더욱 나빠 보이는 것은 2020년 1분기의 숫자들입니다. 매출도 감소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나빠 보이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왜 주가는 뛰고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개요를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등의 제조 장비의 생산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에서도 깔끔하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로 부문이 나눠져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매출의 구성을 보면 반도체가 좀 더 높긴 하지만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눈길을 끄는 것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방향성입니다. 반도체 매출의 경우에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2018년 1,500억 수준에서 2019년 1,340억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2018년 1,140억에서 2019년 1,240억으로 늘었습니다. 당연히 매출에서 점유하는 비중도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이 같은 현상을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이해가 갑니다. 중국의 매출이 굉장히 늘었는데요.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같은 것을 봤을 때 LCD 장비 등의 매출이 중국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매출이 늘었던 것으로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은 줄어들고 있죠. 이까지만 봤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의 최근 주가 흐름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조 단위의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의 낙수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사를 찾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삼성전자로 보이고 아직까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사의 내용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등의 업체를 위해서 SK 하이닉스로부터 장비를 수주할 것으로 점쳐진다 수준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좀 궁금해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체들에게 모두 납품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2018년의 자료이긴 한데요. 이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요 고객사는 SK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로 전체 매출의 90%가량이 이 두 개 기업에서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사실로 전제해둘 때 물론 지금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 업체들과도 거래하는 등 다변화가 되긴 했을 것이라고 저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삼성전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왜 삼성전자와는 거래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이 2001년 주성과 거래를 끊은 이유에 대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삼성전자가 협력사의 감사를 많이 할 때의 내용 같습니다. 그때 구매부서에 부정청탁을 했고 이 관련자가 사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임원도 삼성을 떠났다고 하고 있죠. 바로 부정청탁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전자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삼성전자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2018년에 삼성에 다시 공급을 시도한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 그 이후에 진짜 공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또 다른 내용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의 대표는 LG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협력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성과의 관계가 회복된 건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LG와의 관계는 충분히 돈독해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하이닉스의 관계도 충분히 좋다고 볼 만한 것이 대표 자신이 일단 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 출신이고 현재 임원에도 하이닉스 출신이 있어서 하이닉스와의 관계는 돈독한 것 아닌가 쉽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 상승이 반도체 투자 관련 이슈와 연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라기보다는 하이닉스와의 연관성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볼 때 이 같은 것을 구분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숫자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매출은 저희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매출의 내용 중에서도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반도체 장비의 매출이 줄어드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죠. 다만 매출이 줄어드는 와중에 매출 원가는 늘었는데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도 줄었지만 또다시 판관비 역시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8년 영업이익 414억에서 2019년 영업이익 300억대로 크게 줄었죠. 여기에 영향을 끼친 요인 중 큰 부분은 바로 연구개발비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R&D 투자에 관한 기사인데요.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그 수치와 비율에서 늘리고 있습니다. 2017년 17%에서 2019년 20%를 넘는 수준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산업의 평균 R&D 투자 비율이 2%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것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수준의 R&D 투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까지 보고 궁금해진 것 하나는 이렇게
회사가 미래 가치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니까 직원들의 만족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투자자로 접근하긴 하지만 직원들이 만족도 높게 근무하고 있다면 일의 효율도 좋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만족도 자체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았는데요. 하나하나 언급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연구개발 업무와 그것이 본인의 커리어에 도움된다는 리뷰는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자체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별개로 사람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진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에 대한 독단적 결정을 단점으로 꼽는 케이스도 꽤나 있었죠. 아무래도 이 대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제조업에서 재벌이 아닌 사람으로 성공을 하다 보니까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리뷰들만으로 회사와 대표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분명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영업 외 활동에서도 보게 되면 이익보다 손실이 컸습니다. 특히 기타 손익의 기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유형 자산을 폐기하거나 재고 자산을 폐기하는 등의 손실이 크게 잡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인해서 당기 순이익은 더 큰 폭으로 줄어서 2018년 437억에 당기 순이익이 2019년 265억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자산을 보게 되면 일단 비유동 자산이 크게 늘었는데요. 비유동 자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투자 부동산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사업 보고서상에는 자산의 증가의 주요한 원인을 신규 시설을 위한 투자라고 기재해 두었는데요. 계정상으로는 투자 부동산의 증가가 눈에 띄는 만큼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2019년의 기사에 따르면 주성 엔지니어링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체 금액이 2019년에 투자가 된 걸로 계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같이 투자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형 자산의 일부인 기계장치 등의 증가는 이 같은 신설 센터를 위한 투자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은 줄어들고 있는데 비유동 자산, 즉 자산이 될 수 있는 투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유동 자산의 감소는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이 와중에 비유동 부채는 소폭 감소했기 때문에 투자금의 확보 등을 위해서 유동 부채는 크게 증가해야겠죠. 당연히 눈에 띄는 것은 단기 차입금의 증가입니다. 매출이 줄고 있는 와중에 투자를 해야 하니까 단기 차입금과 같은 계정의 증가가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다만 다행인 것은 부채 비율이 높진 않습니다. 그럼 좀 더 최근 자료인 분기 보고서도 한번 보도록 하죠. 매출의 구성을 보게 되면 매출 자체가 굉장히 줄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장비 매출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전분기 320억의 매출이 이번 분기 150억 수준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도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295억의 매출이 196억으로 100억 정도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 보게 되면 국내 매출의 감소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난 분기 145억에서 이번 분기 126억으로 줄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470억 정도의 매출에서 220억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월부터 중국의 각종 봉쇄 등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기의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매출 자체도 떨어지긴 했지만 나머지 숫자에서도 부정적인 것은 바로 비용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지만 매출 원가는 그만큼 줄어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판관비는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아마 갑작스러운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원 감축 이런 부분은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비용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영업 손실로 적자 전환했고요. 당기순이익 역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자산 계정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바로 매출 채권의 증가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매출은 줄어들고 있는데 매출 채권이 증가한 것이 좀 의아했죠. 그래서 좀 추정을 해보면 기존의 매출 채권이 현금화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누적해서 매출 채권으로 남아있는 와중에 이번 분기에 발생한 매출 역시도 현금화되지 못하고 매출 채권으로 많이 발생을 해서 누적된 상태가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채에서는 단기 차입금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장기 차입금은 크게 늘었습니다. 그것은 이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기존의 당사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담보로 600억 원을 차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성남시에 있는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해서 60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매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같은 대출을 일으킨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까지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기존의 SK와 LG와 거래를 하면서 주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업황이 나빠지면서 고객 혹은 지역의 다변화를 가져가고 있고 그 와중에 코로나가 터져서 좀 더 힘든 상황을 맞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관련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좀 상승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업황이 좋지 않은 만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코로나 이전의 수준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것이 먼저 눈에 띕니다. 그리고 단연 요 며칠 사이에 정말 엄청난 수준의 거래량 폭발을 가져왔는데요. 이것이 계속 이어질까를 고민해보면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다음 주 초반
후반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관이 최근에 많이 들어온 다음에 완전히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장밋빛 미래를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과 디스플레이의 업황에 대한 전망을 보게 되면 당장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이것들이 실제 실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점이 남았고, 그 시점 사이에는 당연히 2분기 실적 장세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 이슈로 인한 바이오 장세도 있고 할 테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쉬었다가 길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을 당분간 투자한다면 정말 단타로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산업의 장비업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대표주자 중 하나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말 국내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업계의 대표주자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그럼 다음에 새로운 주식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